배틀그라운드 이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보다 좀 더 스마트하고 이제 똑똑하게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큰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운영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흔히 얘기해서 힘 차이가 난다. 저기는 힘이 좀 굉장히 세다. 여기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운영은 힘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이게 굉장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은 조금 간단하게 말을 하면 힘의 가치에 따라 이제 운영의 변수가 이제 작용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땅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포지셔닝 또 이제 포함이 되듯이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과 이런 공간은 운영에 있어서 힘을 조금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땅과 공간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운영에 힘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투자가 되었을 때 그런 많은 투자가 있음에 있어서 우리 팀이 강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많이 얻긴 얻지만 그 상황에 대한 불리함에 있어서 그 자원의 이제 획득을 하는데 이제 굉장한 불리함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이러한 땅과 공간은요, 굉장하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땅이라고 하면은 그냥 땅만 먹으면 되지, 또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야 공간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왜 땅과 공간을 먹었을 때 왜 운영을 하면서 게임을 왜 질까요? 저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땅은 말 그대로 1차원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땅은 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에 지나가는 개미를 봤을 때 쟤는 개미야 라고 1차원적으로 얘기하듯이 그냥 개미는 개미고 땅은 땅인 거죠.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요소를 3차원적으로 세분화를 시켜보면은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의 요소입니다. 자원을 생성할 수 있는 이 요소는 즉 스타크래프트로 예시를 들면은 미네랄과 동일합니다. 미네랄은 즉 돈이죠. 이 미네랄을 이제 바꿔서 강력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일종의 세부적인 미네랄과 비슷한 세부적인 자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걸 프로 선수들이 뭐 브리핑하는 거나 이런 걸 또 들어보면은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이 땅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뭐가 있는지, 내가 이 땅을 쓸 때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중점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나누듯이 이러한 요소들이 땅을 세분화시킨 자원인 거예요. 이러한 미네랄과 동일한 자원적인 요소를 많이 획득하고 많이 아는 거의 차이에 있어서 이 땅에 대한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다. 땅의 가치를 높아지게 되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힘이 키워지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이라고 하는 요소에 있어서 미네랄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2차원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간은 땅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공간이 일단 중요하고요. 이 공간에 의해서 땅의 범주가 커지죠.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원의 가치도 높아짐에 있어서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공간은 두 가지로 조금 쪼개볼 수 있어요. 시야의 범주와 자원의 획득의 가치가 더 많아집니다. 시야는 자원의 일종의 도구예요. 시야를 체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원적 요소가 있고요. 자원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요소,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넓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요소, 가치,
이런 것들을 획득을 많이 하셔야지만 운영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이제 키워줄 수 있고 운영을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개념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하셔야지 보다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깊고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접근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배그에는 어떤 운영적 요소가 있을까요? 자원과 게임의 운영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질적인 게임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성을 이용해서 게임에 대한 이 기본적 운영에 탑재를 했을 때 보다 쉽고 스마트하게 게임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핵심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게임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게임의 특성은 이제 자원과 동일하게 보는데요. 특성은 즉 자원이고요. 자원도 즉 특성이에요. 게임의 특성을 파악을 하셔야지만 자원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자원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세부적인 자원들이 이용을 했을 때 그 특성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통은 이러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전술과 전략입니다. 전술과 전략을 만든다고 사람들 생각했을 때 전술과 전략 되게 조금 낯간지럽고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라고 이제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전술과 전략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자원과 특성에 상호작용을 시켰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전술과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전술은 실시간으로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실시간 전쟁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축약해서 설명하면은 실시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움직였을 때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수시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시간 전략은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디엠프릭스의 규민과 DL 선수의 지금 상황 설명을 한번 봐볼게요. 실시간 전략 뭐가 있을까요? 얘 하나다. 얘 낙하산 좀 느린데? 낙하산 백 못할 듯? 얘 평지에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실시간 전략을 세울 수 있게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그 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의 특성을 이해를 해라 되어 있잖아요. 특성은 자원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똑같아요. 특성, 이 상황에서의 특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지금 특성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이 지도를 봤을 때 평지인 게 딱 티가 나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초반에 낙하산을 피면서 차를 뺏는 과정이에요. 상대팀이 DL 선수가 먹으려고 하는 차 낙하산 교전을 하면서 낙하산 싸움을 하면서 누가 먼저 먹을지 겨루고 있는 상황인데, 규민이 쓰레기집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DL이 차를 뺏은 상황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특성을 쓸까요? 나 약하다. 나 평지인데? 나 이거 뛰어서 빼야 될 듯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특성인 거예요. 이 실시간 특성에서는 두 번째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규민. 나 총 먹었어. 이 잡을까 나올 듯? 그러면은 특성이 되겠죠? 또 세 번째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DL이 나 차 먹었어. 차로 박치기 한번 해볼게. 가 되겠죠. 그쵸? 이러한 특성의 세 가지를 조합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이 움직임이 실시간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특성은 즉보다 자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의 자원은 뭘까요? 규민이 먹고 있는 집 자원이 되겠죠. 규민이 먹고 있는 총 자원이 됩니다. DL이 먹고 있는 차가 자원이 되겠죠. 그쵸? 상대는 자원이 있을까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없죠. 그쵸? 뛰어서 도망간다? 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 셀까요? 당연히 디엠프릭스가 자원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특성과 자원을 파악을 해서 이제 실시간 전략을 세우는데 간단해요. 얘 하나다. 잡자. 나 좀 느린데? 나 백을 못할 것 같은데? 평지에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실시간 전략에 대한 콜이죠. 그쵸? 이렇게 실시간 움직임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제 자원의 가치를 생각을 하셔서 게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게임의 특성의 요소고요.
뭐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은 간단해요. 롤로 예를 들면은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미니언을 먹으면은 CS를 모을 수 있고, 이 CS를 많이 모았을 때 내가 강해질 수 있네 라고 하는 루트죠. 이 자원은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강해질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현재 2대1 DN이 더 세죠. 가치적으로 봤을 때 낙하산 싸움 DL이 이겼어요. 그쵸? 자원적으로 우위에 있네요. 차까지 먹었네? 자원에 우위에 있어요. 왜? 세니까. 상대는 맨몸이잖아요. 그쵸? 규민 침 먹었어요. 총도 먹을 수 있네? 자원은 2개나 얻었네? 강력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2대1이지만 공격력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죠. 나는 세, 너는 약하네, 나는 너를 잡을 수 있어 가 되는 거고, 실시간 전략은 얘 하나다, 낙하산이 느리다, 백 못할 것 같다, 평지에 떨어질 거다, 잡자 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는지. 이제 조금만 더 딥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뭐 프로 선수들도 보면은 우리 뭐부터 할까? 이거부터 할래? 저거부터 할래? 라고 이제 막 브리핑 들어보시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 전략, 상황에 대한 인지에 대한 건데, 자원을 먹었다고 해도 이 자원을 많이 먹어도 의미가 없는 게, 이 자원을 상황에 맞게 잘 쓰지 못한다면 이 자원은 많이 먹어도 의미가 없겠죠. 왜? 자원을 먹었을 때 상대방한테 쓰지도 못하면은 헌납하게 되는 과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자원을 어떻게 쓸지를 알아야 되는데, 상황을 한번 볼게요. 디엠프릭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 인서클 들어가자 라는 게 이제 상황에 대한 인지예요. 그쵸? 자, 여기서 목적지는 여기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그쵸? 그럼 우선순위는 목적지인 저 라인이 인서클을 치자가 핵심이죠. 그쵸? 우선순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원을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살루트 선수가 이제 먼저 나와가지고 시야를 따고 여기까지 비어있어,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자원을 얻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배틀그라운드는 1분 1초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살루트가 자리를 먹고 시야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정보가, 우리 팀원이 살루트가 시야를 봤는데 비어있다라는 정보를 캤을 때 이게 자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원 비어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 팀원이 땅을 밟아야지만 자원은 내가 먹었다가 되는 거예요. 롤은 조금 달라요. 롤은 캐릭터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클릭을 한 번만 하게 되면은 캐릭터가 결과를 만들죠.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클릭을 눌렀을 때 캐릭터가 오른쪽 움직이고, 캐릭터가 미니언한테 평타를 쳤을 때 데미지가 들어가고, 게임이 즉각 패턴이에요. 때렸을 때 바로 자원을 얻는 개념인데, 배틀그라운드는 달라요. 내가 시야를 봤으면 시야를 보고 빈 거를 확인했어요. 그 빈자리를 들어가는 것까지가 자원을 얻는 데까지인 거예요. 먹어야지만 자원을 먹은 거예요. 이해되죠? 어떤 사람은 좀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알려주면은 시야 봤어, 나 자원 얻었는데 내가 왜 지지?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본다고 해서 자원은 먹은 게 아니에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움직이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지만 자원을 먹은 거예요. 봐요. 규민이 총 먹었죠. DL이 박아야지만 자원을 쓴 거예요. 그래야 디엠프릭스의 규민이 먹고 있는 이 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DL이 차로 빙빙빙 돌리면서 어그로를 빼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상대의 움직임이 적어지겠죠. 이게 DL이 먹고 있는 차에 대한 이 자원의 효과예요. 상대가 평지고 뚜벅이니까 내 차를 써가지고 상대의 움직임을 제어를 하는 것까지가 자원을 먹고 쓴 겁니다. 그래서 롤은 즉각 반응이지만 배틀그라운드는 직접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목표 우선순위가 인서클에 들어가자, 목적지는 여기야, 이렇게 비어있어, 그러면 팀원을 콜을 해서 넣을 수 있어야 되죠. 자리에. 거기까지가 자원을 먹었다, 자원을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게임의 특성이죠. 인서클에 들어가자, 게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게임 개념에 사용되는 자원이
살로트가 저 자리를 먹고 시야를 봤을 때 비어있다, 그 다음에 팀원이 들어간다 까지가 게임의 특성에 상호작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자원은 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움직여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딥하게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은 이제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거.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자원이 근거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근거는 아니에요. 근거는 자원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일 뿐. 근거는 근거예요. 그냥 근거를 써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실시간 근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근거 첫 번째를 보시면은 얘 하나다 잡자. 근거 두 번째는 낙하산점들인데, 근거 세 번째는 얘 도망을 못 갈 거야. 근거 네 번째는 평지야. 이게 근거거든요. 근거를 통해서 자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야의 범주 이런 거, 시야, 내가 DL 선수 기점에서 차를 먹고 움직일 수 있는 시야의 범주, 얘를 잡자가 근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를 실행을 옮겨야 된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 범주에서 이 차라고 하는 자원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원은 시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자원의 도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DL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시야의 반경은 여러 개거든요. 여러 개. 이 범주 안에서 이 차를 써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근거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 했죠? 차를 먹었은 도구 생겼고 이 도구를 써야 돼요. 어떻게? 움직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근거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근거는 근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근거가 세지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원은 근거가 나오고 도구가 있고 이 도구를 자원적으로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원적으로 이 근거에 맞게끔 실행에 옮겼을 때 이 근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공격력이 실시간으로 증가되는 시스템이에요. 배틀그라운드는. 롤은 다르죠. 집값 반응을 얘기했죠. 때리면 세지는 거예요. 미니언을 때려서 먹었어요. 그냥 세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는 먹었어요. 그럼 그냥 세지는 거예요. 아이템을 샀어요. 바로 세지죠. 효과가 바로 있어요. 결과가. 근데 그래서 롤은 결과단위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라인전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 가 되는 거고, 질을 기한을 했을 때 라인전에서 이만큼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아이템을 이만큼밖에 살 수가 없다 라는 결과. 그쵸? 배틀그라운드는 아니에요. 결과를 직접 만드셔야 돼요. 직접. 바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트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셔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러한 자원적인 패턴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게임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요, 이제 아마 마지막일 건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해결책을 만드는데,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론이 여기서 추락해가지고 딱 정리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게임은 예측 근거도 똑같이 얘기하면 예측이에요. 하나 다 잡자. 조금 느린데? 물음표. 뺑 못할 것 같은데? 물음표. 평지 떨어질 거야. 물음표. 근거죠. 예측 근거예요. 배틀그라운드는 예측성이 강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프로 선수들도 들어보면은 브리핑 얘네 푸시 올 듯? 얘네 이렇게 올 듯? 이런 브리핑 들어보신 적 있죠? 예측성입니다. 이제는 1번, 2번, 3번을 그 설명드렸던 게임의 특성을, 세 가지의 특성을 이제 이용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지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해결책을 팀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분석이에요. 상황에 대한 인지. 그게 이 부분이죠.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으면은 실시간으로 선수 개개인의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어떤 친구는 너 왜 내가 백업 안 해주니? 너 왜 거기 가만히 있니? 너 차로 어그로 끌어주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게 왜 생기냐면은 상황에 대한 인지, 분석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는 팀원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여지는 시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 생각에 대한 그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상황에 대한 인지, 이 분석 능력은 팀원이 다 같이 얘기해야 돼요. 상황에 대한 인지, 그게 없으면은 실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합니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황에 대한 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판단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인서클 가까운데 인서클 라인 이만큼 쓰자. 목적이죠. 이게 판단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단은 근거만 생겼다 해가지고 근거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예요. 그러면은 목적이 생겼으면은 무조건 살로트 선수가 됐든 누군가 됐든 저 목적지에 누군가 땅을 먼저 밟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거기까지가 이제 판단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다 잡자. 상황 느린데 백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평지에 떨어질 것 같다. 자, 상황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근거가 뭘까요? 여기서에 대한 근거는요.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랬죠. 그쵸? 실행에 대해서 근거를 얻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런 브리핑이 나와야 돼요. 나 차로 어그로 끌게. 이런 브리핑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평지에 떨어질 거야. 백 못할 거야. 이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실행이죠. DL이 브리핑할 수 있는 게. 그쵸? 그러면 즉 말했듯이 분석 상황 인지를 많이 안 해놓으면 플레이에 대한 실행에 대한 브리핑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평지에 떨어질 거다. 낙하산을 백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DL 선수는 당연히 이런 브리핑 안 나오면은 나 뭐 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한 브리핑도 저러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근거를 쓰기 위한 실행이에요. 차로 어그로 빼줄게. 나 차 있어. 도구를 쓸게. 차라고 하는 도구를 쓸게. 어그로를 뺑뺑 돌렸죠. 상대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개인에 대한 힘의 가치가 떨어지고 DL을 어그로를 끌며 있어서 힘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이때 규민이 이제 하나다 잡자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총을 먹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 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단발로 됐든 연사로 됐든 탕탕탕 정확하게 사격만 할 수 있으면은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교전에서 지는 이유, 뭐 운영에서 지는 이유는 이제 상황에 대한 인지와 판단에 대한 근거 플러스 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거에 의한 수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측, 이제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해결책이냐? 잡았어요. 빼고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성은 뭘까요? 야, 내가 째줄게. 걔 업어서 차에 싣고 오던지 아니면은 화킬 찍고 블루칩만 챙겨서 와야 될 것 같아. 왜? 상대가 백업이 올 수 있어. 이러한 제2차적인 해결책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를 잡았으면. 이해됩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예측에 대한 2차 대비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예측에 대한 대비에 대한 대응에 대한 움직임이 또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단계로 나눴을 때 1차 단계와 2차 단계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분석과 판단은 1차입니다. 상황을 먼저 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황을 열었을 때 2차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예측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뭐 하이라이트 브리핑이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나 얘 잡을 수 있어. 내가 포탑 해줄게. 박아볼래? 땅땅땅 잡아서 기절시켰어. 박아봐. 박았죠. 여기가 1차예요. 상황을 여는 단계. 상황에 대한 인지, 판단에 대한 근거에 대한 수행까지 했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상대가 여기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백업이 오고 있어. 너네가 여기서 이렇게 게임 해야 돼 라고 해결책을 주죠. 거기에 대한 움직임을 실행을 해야지만 백업 수를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아마추어 일반인 분들이
이런 단계적인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쵸? 이러한 해결책에 대한 의논, 그러니까 자원과 게임에 대한 특성을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시킨 후에 이러한 이제 실시간 전략을 잘 구사하지 못한다. 이런 거의 차이가 굉장한 이제 팀에 대해서 성과를 크게 가져다주고 어쩔 때는 변수가 생겨서 결과를 못 가져오게 되는 거죠. 프로 선수들도 프로 대회 나가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리 잘해도 지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백날 백작 뭐 경쟁을 하든 뭐 스크림을 하든 대회를 하든 100번 중에 100번 다 잘하지 못합니다. 죽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안 했을 때는 이제 실력을 키울 수가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좀 실력 느는 데 힘들 거고요. 이런 연습을 잘 하신다면은 뭐 실력 느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정보 전쟁이라고 하죠. 여기서 갑자기 왜 실시간 나왔다가 정보가 왜 나오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황에 대한 인지, 근거, 해결책은요 정보예요. 정보는 즉 자원과 직결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라고 하는 건 도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를 자원으로 바꿔야 되고 이 자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보는 자원과 직결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엔 자 눈으로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살로트 선수가 자원을 먹었죠. 목적지까지 왔어요 혼자. 살로트 선수가 핑에 비었어. 이렇게 시야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 눈으로 관찰을 했죠.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자원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원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살로트 선수가 여기까지 먹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아까 말했죠? 자원을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만 만들어서 판단하면 안 되고 근거를 획득해야 한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여기 먹어, 빨리 먹어놔야 돼, 이쪽에서 애들 내려오고 있어,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는 자원을 획득을 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 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이라고, 눈으로 보고 관찰한 것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측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할 것들을 추측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눈으로 본 거를 예측해야지 상상을 해서 예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은 상상을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얻은 정보에 한해서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게 게임을 읽는 방법인데 일반인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예측을 그냥 상상을 합니다.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막 게임을 막 유추하려 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변수가 생기고 포지션을 이상하게 잡게 되고 게임에 대한 구도가 이상하게 설정되고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예측은 무조건 정보를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정보에 한해서 예측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살로트가 왼쪽에 차 내려오고 있어, 이쪽 라인까지 비어있어, 가 정보죠. 이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얘들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이제 정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예측적인 브리핑이, 이거 우리 라인이 겹칠 것 같아, 우리 이거 속도가 늦어서 라인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우리 더 아래로 내려가서 깊게 팔까? 아니면 더 돌려볼까?에 대한 예측성을 더 나와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기본은 뭐다?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한 움직임,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핵심이니까, 상황에 대한 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얘들 내려올 거야, 얘들 내려오고 있어 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보고 라인이 겹칠 거야, 라인이 뺄 거야, 아까도 말했죠. 근거를 얻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브리핑을 해주면 좋겠죠. 깊게 파야 될 것 같다, 돌려야 될 것 같다, 이거를 예측성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팀원이 실행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상황은 살루트 선수밖에 모릅니다. 그거를 그냥 내려오고 있어만 얘기를 해놓으면
팀원들이 상황 인지가 안 되겠죠. 인지를 시켜주는 것도 팀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보 전쟁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양으로 승부 보셔야 돼요. 양으로. 롤은 시간에 따라서 0.1초 단위에 따라서 미니언을 먹고 미니언은 누가 더 많이 먹고의 차이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디테일하게 엄청 많이 쪼개가지고 성장에 대해서 연구와 분석을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팀 단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과감하게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하죠. 팀원들이 한 방에 박아버리고 10%를 붙여놓고 한 방에 꽝 한다든지 자원을 많이 투자해서 그 자원을 많은 자원을 써서 상대방의 자원을 뺏고 그러한 상대방의 시체를 파밍함에 의해서 자원을 다시 수급하는 개념이에요. 롤은 죽으면은 내가 사용한 가치에 대한 자원을 다 잃습니다. 잃고 부활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원의 가치가 다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 라인을 복구하는 데는 시간, 내가 죽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자원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사용했을 때에 대한 그 자원을 다 잃습니다. 복구를 하려면은 그 시간에 얻었던 자원을 다시 얻어야 돼요. 롤은. 그러면은 배그는 양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양으로 한 방에 꽝 해서 상대방한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된다. 정보는 뭐다?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직결된 요소다. 그러면은 자원의 가치를 계속 증가시키려면은 많은 정보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에 대한 인지, 분석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판단에 대한 근거가 생기게 되고 수행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만들려면은 무조건 전 정보에 대한 양이 많아야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전술과 전략을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정보 전쟁 전략에서는요, 기본적인 요소는 정보를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에요. 기본이거든요. 사진을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사진 잘려서 그러는데 서클이 지금 빨간색 팀이 지금 자기장이 굉장히 외곽 쪽이에요. 방금 막 들어온 팀이고 디엠프릭스는 방금 막 들어온 팀이 더 들어오려고 하니까 라인을 그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일반인들이 대회를 보거나 뭐를 봤을 때 영상을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이 얘들 디엠프릭스는 라인을 그냥 긋는 거야 에서 1차원적으로 생각이 끝납니다. 아니에요. 정보를 차단하는 겁니다. 너네 외곽이지, 더 강해질 수 없게 외곽에 그냥 짱박혀 있어, 또는 그냥 아예 새로 돌아가서 우리 없는 곳으로 너네 그냥 가버려가 핵심이에요. 디엠프릭스의 목적은요, 생각하는 방향성이. 그러면은 정보에 대한 차단은 어떻게 하냐? 지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너무 이런 부분은 딥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설명을 해봤을 때 이제 우리가 라인을 그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막아야지만 상대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DL이 있는 위치를 현재 보면은 나 너 째고 있어. 그 다음에 규민과 해븐이 힘을 실으려고 모여있죠. 라인을 벌린 다음에 나 너네들 투 참고 계속 고정할 거야. 너네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3명을 더 쳐다보고 있어. 너는 뭐 할 수 있는데? 너네 우리 이길 수 있어? 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너네 어차피 내려와봤자 평지야. 너네 어차피 자원이 많아봤자 우리 지형적인 자원 더 세? 못 내려올 거 아닙니까? 움직임을 막아버리죠. 근데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선 지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뭐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명의 인원은 이제 여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다른 내가 얻어야 되는 정보를 획득하러 다니셔야 돼요. 정보는 실시간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정보는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정보 차단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버리면은 정보가 얻어질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고 차단하는 것밖에 안 돼요. 4명이 다 라인을 막고 있으면은 내가 다음 턴 때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원을 얻고 있어야 되고 계속 나머지 인원은 정보를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정보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플레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는 1-3 스플릿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3명에서 힘을 싣고 너네 라인 긋고 너네 라인부터는 절대로 정보 못 얻게 막을 거야.
나는 정보 따라갈게. 여유있게. 살로트가 지금 보면은 정보 열러 가는 거예요. 여유롭죠? 그쵸? 위에 있는 빨간색 팀한테 뭐 방해받나요? 안 받잖아요. 살로트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자원적으로 양인 거예요. 너네는 나한테, 우리 세 명한테, DL과 규민하고 헤븐한테 자원을 써. 너네는 지금까지 모았던 자원 우리한테 써가지고 자원을 소모를 해. 우리는 여유로우니까 살로트가 정보를 얻으면은 양이 계속 뿔 거 아니에요. 그럼 빨간색 팀과 DM 프릭스 팀의 자원의 가치는 DM 프릭스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 양도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힘싸움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자아성찰을 자원적인 면으로 이제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빨간색 팀이 해야 되는 방향은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얻을까? 이 차단 DM 프릭스가 하는 이 정보를 막고 있는데 뭐먹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 선수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영상을 봤을 때 라인을 긋는 개념이 아니라 정보를 막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게임 보는데 좀 재미가 있고 좀 알아가는 맛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딥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빨간색 팀은 투창고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살로트가 메인도로에 차 들어온다, 메인도로에 라고 얘기합니다. 자, 메인도로에 차가 질러 온다라는 얘기는 차 말고는 엄폐가 없어요. 절대로. 너네 메인도로지, 너네 힘 약해, 너네 우리가 지형적으로 굉장히 좋아. DL은 빨간색 팀을 계속 마크해야 돼요. 우리가 몰래 나가는 거죠. 몰래. 자, DM 프릭스 규민과 헤븐이 차를 타고 아래로 붕 내려가는 모션을 이 창구인 친구들이 확인을 했을까요?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DL이 계속 총소리만 내주고 있으면 상대는 몰라요. DM 프릭스가 킬로그가 뜨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메인 도로에 차가 들어오는 거면 인원수도 심지어 약한 걸 알고 있었고 많은 정보가 있었겠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3대2죠. 인원수적으로도 자원적으로 가치가 좋고 메인 도로고 있기 때문에 굉장하게 총소리도 굉장히 좋은 구도고 일자 구도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살로트가 정보 얻은 면에서 야 얘들 멀리서부터 차 들어온다 오른쪽 올 것 같은데 막아야 되지 않아? 라는 상황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판단에 대한 근거를 인해서 수행 능력까지 콜을 해줬고 나머지 인원이 오케이 그거 이렇게 해결 한번 해보자 메인 도로까지 내가 움직여줄게 집 먹어줄게 해가지고 레드 리드샷으로 라인을 끄어가지고 잡아보자 가 되는 거죠. 이게 해결책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약한 거를 이미 살로트가 브리핑으로 상황 인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얻은 걸로 한해서 이렇게 킬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보다 정보를 기존에 보고 있던 정보는 절대로 빼면은 안 된다. DL이 그래서 정보를 계속 얻어내기 때문에 DL이 안 오죠. 라인을 긋고 있죠. 그쵸? 원래 기존에 있던 땅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면 좋다. 정보 전쟁이다. 정보를 절대로 뺏겨서도 안 되고 정보를 못 얻으면도 안 돼요. 다 얻어야 돼요. 실시간으로. 못 얻으면은 게임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게임에 대한 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우위에 대한 확보. 내 정보를 얻었으면 내가 우위를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에 한해서. 그래서 여유롭죠 살로트가. 정보를 얻고 있어요. 그랬더니 땅은 있고 마을 곳이 있고 숲곳이 있어. 여유가 있어. 그래서 행동 반경이라고 하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이만큼인 거를 살로트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상대방은 차가 내려오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얼마큼 있습니까? 메인 도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위가 있다. 그래서 우위가 우리가 지금 얻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콜을 해가지고 교전을 한번 해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얻으셔야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전에서 이제 조금 강력하게 힘있게 싸워볼 수 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 전쟁은 그냥 말 그대로 자원을 이제 얻기 이제 그 이전이 필요한 역할이다. 정보는 자원과 직결되어 있다. 정보를 많이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했던 4단계 이 순서를 잘 할 수 있다.
필요가 되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이제 얻으시는 게 핵심이다. 근데 정보는 보는 거라 이제 예측이 있는데, 예측은 무조건 보는 거, 내가 봤던 거에 한해서 예측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를 얻으면 뭐합니까? 실행에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정보는 즉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은 무조건 행동을 움직여야지 자원의 효과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써야 됩니다. 자원 얻었으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팀원이 자원을 얻었으면은 움직이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 보면은 막 자원을 얻었으면 이 자원을 어떻게 할까 질문 많아요. 나 이거 해줄게, 얘들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해줄게, 이런 브리핑 많이 들어봤죠. 그게 그거예요. 예. 그 프로 선수들을 브리핑 잘 들어보면은 이게 자원이고 이 자원을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브리핑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보를 분산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계속 고정적인 자리만 쓰게 되면은 정보가 거기밖에 안 되겠죠. 더 많이 얻어겠죠. 그래서 정보를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분산을 하기 위해선 넓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배틀그라운드는 차라는 자원이 계속 고정적으로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기동성을 계속 쓰셔야지만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있는 이 땅에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차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차를 쓰는 상태에서 넓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땅도 있어야 되고요. 라인을 그어대는 땅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먹어놓은 땅에서 차를 이용해가지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셔야지만 게임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항상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고파가 지금 이제 게임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대방이 지금 저기 위에서 교전을 한 걸 이제 전에 교전을 했고요. 이긴 팀이 지금 저기 있는 거를 이미 악한 선수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빵집에서 여기서 상대방의 플레이에 대한 정보를 주죠. 악한이 싸움 끝났어, 여기 셋 남았다, 얘들이 파고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끝각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상황에 대한 인지를 시켰고, 이거 끝각 막으러 나와주면 좋을 듯, 백업할 준비 한번 해봐, 이렇게 수행 능력까지 콜을 합니다. 악한 선수가 실제로 유튜버에 있는데, 그 브리핑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박프로 선수가 알겠어, 끝각 막으러 내가 움직여줄게, 해결책을 마련하죠. 내가 근데 끝각을 여기를 써가지고 내가 상대가 이렇게 딱 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해결책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대응을. 그리고 나머지 투하트와 성장은 큰 돌산이기 때문에 상대가 외곽을 끝각을 타고 들어와도 그렇고 악한 쪽으로 들어와도 그렇고 상대방의 시야가 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을 뺄 필요가 없다 이거고, 끝각 쪽으로 상대가 박았는데 박프로가 혼자 막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투하트가 그냥 뭐 발진행으로 걸어가도 충분히 백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땅을 크게 쓰면서 정보를 분산을 해가지고 얻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정보를 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끝각과 뺄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써야 됩니다. 아카니가 쓰고 있는 곳이 뺄각이에요. 근데 이 뺄각이라고 하는 거는 빠진다는 개념이긴 하지만 저 땅을 썼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다 얻고 내가 이 땅은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빠지겠다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를 썼다가 빠지는 거예요. 뺄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메인 땅을 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굳이 정보를 딸 수 있는 여유 공간이면서 그 여유 공간을 쓰다가 빠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분산을 하실 때는 끝각과 뺄각 이렇게 두 땅을 정리를 해놓고 그 땅을 쓰고 나오시는 것까지 핵심이죠. 그러면은 저 땅들을 쓰면서 정보를 분산을 해가지고 포지션으로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한해서 이제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갈 것인지가 핵심이죠.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분산을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일단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정도에서만 이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정보 전략은 말 그대로 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겁니다.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얻어야 이 정보에 대한 가치가 극대화가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수행을 할까가 되는 거죠. 수행할 수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교전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데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거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게임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배틀그라운드는 어떻게 게임이 흘러가고 어떤 운영에 대해서 요소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게임에 대해서 이해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게임의 본질을 의미하고요.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패턴을 자원이라고 얘기해요. 즉 차라고 하는 건 게임의 본질이죠. 왜? 게임에서 그냥 쓰라고 준 거니까, 기동성을. 그러면 이 차라고 하는 걸 쓰는 게 규칙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차를 썼을 때 움직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DA 선수가 아까 봤듯이 차로 움직였을 때 상대가 무빙 치듯이, 나 차에 치기 싫어 그러면서 뭐 도망가듯이, 그게 규칙이에요. 패턴이고. 즉 이해되죠? 그래서 자원은 게임의 본질을 의미하며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패턴이다. 또는 조금 더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장, 총소리, 시야, 정보, 인원, 차량, 자기장, 시간, 패턴, 물 판정 등등등등등. 이것 말고도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은 내가 죽는 거 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원은 정의가 되는 거죠. 즉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죽는 것 빼고 그 모든 것들은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각각의 프로팀이, 감독들, 코치진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 팀마다 차이가 조금 다르죠. 운영하는 스타일, 뭐 성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죠. 운영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 이유가 코치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했을 때 팀원들마다 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원의 정의를 내리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죽는 것 빼고 모든 것들은 자원이에요. 이 자원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내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근거가 되는 모든 것들은 자원이고, 자원을 왜 얻냐?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은 공격력과 동일합니다. 이 공격력, 이 자원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직접 게임에 대한 패턴을 모르시면은 자원은 평생 모를 겁니다. 게임에 대한 패턴을 아셔야 자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는 그런 거예요. 롤은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자원이 뭔지 보여요. 정글만 들어가도 때려서 먹으면은 강해지잖아요. 미니언만 때려 먹으면은 강해져요. 그럼 뭐겠어요? 자원은 미니언과 정글 자원 아닙니까? 내가 심지어 평타 치는 것도 자원이에요. 내가 데미지 받는 것도 자원이고, 게임에서 캐릭터에 대한 패턴, 룬, 스펠, 뭐 상대방의 체력, 마나, 레벨, 뭐 포탑의 체력, 뭐 포탑의 방어, 뭐 제압 골드, 뭐 그다음에 뭐 라인을 할 때 뭐 어둠 시야, 암흑 시야, 뭐 와드, 이런 모든 것도 다 자원이죠. 보기 너무 쉽습니다.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도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그것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일종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도구예요. 눈에 보이는 건 도구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가치가 높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을 많이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지만 이 자원을 썼을 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데미지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미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가 자원이고요.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 모르고 이 자원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못 쓰게 되면은 뭡니까? 데미지를 못하고 1킬밖에 못 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게 핵심적으로 좋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핵심적으로 이 자원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저는 4가지로 저는 간추를 받는데, 자원을 얻으려면 무조건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즉 살루트 선수가 인서클을 하기 위해서 저 집을 먹고 아웃라인에서 시야를 열었을 때 그 포지션이 없었다면은 인서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겠죠. 즉 자원은 내가 위치한 포지션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핵심은 포지션이 자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자원을, 좋은 가치에 대한 자원을 얻으려면 상황에 따라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얘기했을 때 주도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도권에 의해서 땅을 먹는다 얘기하죠. 그렇죠? 주도권이 없는데 땅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죠? 주도권을 먹고 땅을 먹어야지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고, 이 형성된 포지션에 한해서 자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원들만 얻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사람을 파악한다 하죠. 시야를 통해서 사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상대방이 이만큼 먹고 있어. 그 땅에 대한 구역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요소, 어떤 요소, 뭐 특성들이죠. 뭐 상황을 읽는다든지, 뭐 킬로그를 읽는다든지, 뭐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턴, 뭐 자기장이 이만큼 줄어들고 있고, 뭐 자기장이 많이 아플 거고, 뭐 우리가 인서클에서 뭐 게임해야 되고 끝각 막아야 돼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상황을 읽고 이렇게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요소라고 부를게요. 이러한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있습니다. 그쵸? 이러한 것들의 네 가지 요소를 잘 획득을 하셔야지만 뭉쳐서 자원이 되는 거예요. 땅, 사람, 시야 요소가 합쳐서 나오는 게 자원. 자원은 어떻게 된다? 써야 된다. 쓰는 거 어떤 개념이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된다? 내가 데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해야 한다. 즉 배틀그라운드는 자원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달라요.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1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는 2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는 1페이지일 뿐 2페이지가 바뀌면은 정보가 새로 얻어야 돼요. 왜? 상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또는 죽거나 4명이 다 전멸하거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1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는 2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없다. 쓸 수 있는 자원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일종의 근거일 뿐 자원이 되지가 않는다. 자원은 뭐다? 근거를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자원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근거예요. 쓸 수 있다라는 건. 근거는 계속 쓸 수 있겠지만 1페이지에서 만들어낸 자원은 2페이지에 그대로 갖고 쓸 수가 없어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그 이유는 뭐다? 포지션이 자기장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1페이지에서는 자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2페이지가 바뀌어가지고 자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가치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원도 똑같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게 시간에 의해서 변동되는 변수에 대한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새로운 정보를 자기장 페이지마다 또 얻으셔야 됩니다. 근거를 얻고 그 자원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까지가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요소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게임의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제가 말씀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게임을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자, 승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배틀그라운드에서 배그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자기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은 자기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즉슨 자기장을 잘 컨트롤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킬과 체력을 낮출 수 있어요. 일단은 자기장이 안 들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팀과 맞대결 하겠습니까? 그쵸? 일단은 싸우려면 자기장을 들어가야 돼요. 아웃라인에서 해봤자 대회에서는 뭐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킬과 체력을 낮추려면 자기장을 일단 들어가시는 게 안전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조건부 오브젝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자기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못 들어오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킬과 체력을 낮추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상대방도. 그러면은 결국엔 교전이라고 하는 게 발생돼요. 여기까지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딱 그 범주예요. 여기까지가 1차원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원적으로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자기장 들어가려면은 교전을 해야 되고, 그쵸? 또는 내가 자기장을 지키고 있는데 상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교전해야 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봐도 나와요. 영상을 봐도 그렇고 게임을 해도 그렇고 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죠. 근데 이런 패턴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3차원적으로 더 깊게 생각했을 때 킬과 체력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원이죠. 이러한 자원을 많이 얻어야지만 데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러한 데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공짜 자원입니다. 자원은 공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모두 팀들 다 쓸 수 있어요. 그쵸? 뭐 눈에 보이는 자원도 모든 팀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질 뿐. 다 똑같이 얻었죠. 근데 단지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가치가 다르지만 그 가치를 강화를 시키는 것들이 프로팀이 하는 역할이죠. 그걸 해야지만 데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킬과 체력을 낮출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에 얻는 방법은 이제 포지션이고요. 이 포지션은 무료 자원인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원동력이다. 즉 포지션이 없고 빌드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게임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유리함이 생기지 않고, 이런 포지션과 공짜 포지션은 자리와 이런 것들 먹어놔야지만 빌드업을 해야지만 공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유리하고 유리함에 있어서 게임을 할 때 조금 쉽게 게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지션은 일단 원동력이다. 내가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이제 자원을 얻는 순서는 이러한 순서가 있죠. 포지션, 자원을 얻고 데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 다음에 킬과 체력을 낮추고 오브젝트를 먹는 것까지가 게임의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런 게임 패턴을 이 흐름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피드백을 할 때도 이 순서대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좋겠죠. 포지션, 우리가 이 자기장에서 1페이지, 2페이지, 9페이지까지 점서클까지 다 나눠가지고 1페이지에서 과연 우리가 포지션을 잘 먹었는지를 먼저 1차원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 의해서 우리가 얻은 정보, 자원이 뭔지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자원을 어떻게 쓰지를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이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수행 능력을 이렇게 브리핑했으면은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취했으면은 이러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브리핑을 못했다, 내가 생각이 조금 되게 짧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만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러한 움직임을 취했을 때 내가 이렇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겠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데미지를 넣어볼 수 있구나, 그렇게 했을 때 킬과 체력을 넣을 수 있었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이게 피드백의 순서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실 때 이런 게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은 피드백하는 것도 뭐 오합지졸이에요. 뭐 너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안 했잖아, 너 왜 이렇게 게임했어, 너 왜 백업 안 했어, 너가 백업 했으면 게임 이겼잖아. 단순히 그냥 보이는 대로만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피드백을 하시면은 야 100렙 번짜 나 그 위치 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지루하지만 자원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원은 돈에 대한 개념이에요. 돈에 대한 개념. 자원은 무언가로 바꿔줄 수 있는 재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은 얻으면 어떻게 한다? 움직여가지고 자원을 써야 한다 했죠. 바꿔야 돼요. 뭐랑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어한다든지, 아까 디에 선수가 차라고 하는 자원을 써서 빙글빙글 돌았을 때 상대방의 움직임이 제어되죠. 이거랑 바꾼 거예요. 나는 차로 움직일게, 너는 움직임을 제어시켜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어시키는 거랑 차랑 교환한 겁니다. 디엘 선수는 이렇게 했을 때 자원은 이렇게 움직임에 의해서 무언가로 바꿔줄 수 있는 요소구나, 이해죠. 그게 바로 수행 능력이죠. 그렇죠. 이렇게 수행 능력을 취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상상해야 돼요.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시고 막 말도 안 되는 예측 말고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러한 결과가 생길 거야 를 생각을 하셔야지, 상상을 하셔야지. 이상한 게임에 대해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 막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막 얻지 않은 정보를 막 상상해갖고 막 브리핑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원은 무언가로 바꿔줄 수 있는 재화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자원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서 그 얻은 이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운영에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이 일이죠. 이 자원에 대한 힘은 무언가로 바꿀 수 없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즉 뭐냐? 내가 아까 디엘 선수가 차로 빙글빙글 돌면서 김민 선수가 한 명을 땄죠.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상대가 백업을 와도 살릴 수 없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로 바꿀 수 없죠. 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상대방은 화키를 언제든 칠 수 있다. 상대방도 걔를 못 살려가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는 힘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자원, 무언가로 바꿔줄 수 있는 재화,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인지를 하셔야지만 자원이 뭔지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자원의 관리를 조금 더 상황에 대입을 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자원을 얻으면은 데미지 하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데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냐? 자, 무언가로 바꿔줄 수 있는 재화. 자, 한번 볼게요. 시야는 무언가를 얻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의 도구죠. 그래서 투아트 선수가 시야를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비어있어, 또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어 라고 이제 자원을 얻습니다. 이 자원은 무언가로 바꿔야겠죠. 힘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야, 이거 여기까지 비었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더 들어가자. 근데 심지어 성장 선수가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아트 선수가 얻은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움직여야 한다 했죠. 그러면은 비어있는 자리를 성장 선수가 포탑에 의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먹었죠. 결과를 이미 냈습니다. 힘으로 바뀐 거예요. 좋은 자리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낮을지언정,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인서클 할 때보다는 좀 더 좋은 힘에 의해서 가치가 증가했다예요. 그러면은 즉 CR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재화가 성장 선수가 먹은 자리에 의해서 힘으로 바뀌었다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들어왔을 때 우리 힘이 강하니까 약한 팀들을 잘 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자원적인 방해도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개념이고, 한번 나중에 이렇게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전술과 전략에서는 어떤 요소가 있고, 그 교전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다 보편적으로 스마트하게 게임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려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일단은 영상을 하나 들고 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